안녕하세요. 역학 콘서트 권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폴리머 피직스에서 나오는 비스콜라스티시티인데, 뭐 말은 폴리머 피직스라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학재료학에서 다뤄지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기타 과목에서 다뤄지는 곳도 있을 겁니다. 사실 비스콜라스티시티라는 거를 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비스커스라고 하는 점성이라는 단어와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탄성의 단어가 결합된, 즉 액체의 성질로서 얘기되는 비스커시티와 고체의 성질로서 나타나지는 탄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물질 중에 100% 탄성 혹은 100% 액체가 아닌 어느 정도 중간으로서의 물성치를 보여주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폴리머라든가 아니면 뭐 탱탱볼 같은, 아니면 찰흙 같은, 혹은 뭐 음식으로 따지면은 마요네즈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흐르는 거겠지만 약간 젤리 같은 그런 아이들은 일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흘러지는 그런 비스커시티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이나 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런 비스콜라스티시티와 같은 내용을 잘 다루진 않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다루는 어떤 그런 물질의 영역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점차 느끼겠지만 모든 배터리라든가 세미컨덕터,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고체라든가 딱딱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디바이스라든가 재료들이 점차적으로 플렉시블해지거나 스트레쳐블해지거나,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무슨 폴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연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그런 비스콜라스티시티를 갖고 있는 재료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글쎄요, 제가 아는 한 이런 과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커버를 하기 위해서 기계과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오히려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은 Material Science Engineering Department, 뭐 이런, 아니면 피직스 이런 학교에서 많이 다룰 법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중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조금씩 폴리머 피직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올려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기계과 내용이 아니고 좀 재료과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더욱 폴리머에 대한 사용이 많아질 거고, 뭐 제가 가축표 단톡방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자주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뭐 요즘 연구 동향이라든가 논문,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그런 영상들, 이렇게 좀 이해가 쉽게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뭐 디즈니 헙, 디즈니 리서치 허브 이런 데서도 로보틱스, AI 이런 거랑 관심과 더불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재료적인 특성입니다. 이제 요즘 학생들이, 특히 기획과 학생들이 이제 뭐 머신러닝이 대세다, 기획과가 대세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기획과가 점차 죽는 게 아니냐, 취업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제 디즈니 리서치 허브 같은 경우가 이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든가 GH에 있는 ETH와 엄청나게 협업을 많이 하면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3D 프린팅, 아니면 매니팩처링, 아니면 AI 이미지 애널리시스, 아니면 모션 그래픽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디즈니랜드라고 하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디즈니 월드가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은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일 거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가 되게 다른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가 좀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늘 좀 낡았죠. 근데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를 한번 이제 가족과 한번 갔더니 정말 한 20년 전에 만들었을 법한 그런 이제 이런 로봇들, 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움직이는 로봇들, 그다음 뭐 인형도 막 천으로 만들어진, 아직도 그런
물론 이쁩니다. 왜냐면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을 거고 이거가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되게 클래식하게 이쁜데, 아직은 뭔가 21세기의 어떤 그런 과학 발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조형물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한 2, 30년 전에 있었던 디즈니월드의 컨텐츠였구나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영상이라든가 디즈니 월드 관련돼 있는 관계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카메라에 이제 자기 얼굴이 나오면 그 얼굴 표정과 똑같은 그 얼굴을 인식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그 얼굴을 인식해서 그걸 이제 로보틱스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바이페달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인트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표정 변화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이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만들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어떤 기계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물질 오브젝트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적인 발전이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료적인 발전이 이제는 뭐 딱딱한 금속이라든가 깨지기 쉬운 유리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우리 피부와 똑같은 이제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피부와 똑같은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센싱할 수 있는 어떤 전기 전도성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폭신폭신한 어떤 그런 기계적 물성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머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매력적이고, 사실 금속이라고 하면은 몇 백만 년 동안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인류의 그 물 발명품인데, 이 폴리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태어난 지는 한 이제 뭐 100년, 200년 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 보면 되게 뉴본 베이비인 거죠.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재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얼마 태어나지 않은 그런 신생아 같은 재료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폴리머에 대한 그 연구가 기계과 내에서도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계과 학생들에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이제 가춘표로서 고체역학, 뭐 연력학, 동력학, 유체역학 이런 4대 역학과 가장 기계과의 코어 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열전달, 진동학, 아니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매트랩 요 정도를 가르쳐 드렸지만, 이런 내용도 이제는 슬슬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주제를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도 좀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 역학적인 기본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수가 돼서 이거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언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폴리머 피직스에 대한 내용은 좀 꽤 간단한 계략적으로 해서 뭐 학부 과정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원투로 나눠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엄청 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눈으로만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강의 자료로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고, 그런 강의 자료들을 유튜브에 가춘부 채널에 조금씩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반응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들 좀 보려고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 역학 콘서트에서 폴리머 피직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기계과의 내용을 좀 벗어나서 조금 그냥 그런 재료적인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오픈된 마음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동안은 내가 기계과로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계과랑 너무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의 어떤 그런 연구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뭐 어떤 임용을 준비했을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냥 과학자로서의 본분에 맞춰서 그냥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과에 불문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냥 계속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도 그것을 즐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조금 오픈되게, 여기 이게 무슨 학점과 연관이 된다, 뭐 아니면 이게 무슨 뭐 내가 뭐 고체역학을 배우는데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떠나서 아 그냥 이런 학문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학문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럼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 드렸던 그런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런 등등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한 매처리얼스에는 이런 식으로 접목이 돼서 이게 결국은 대학원의 어떤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연구 분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있을 때는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채팅창 언제나 활성화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고자 금요일 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강희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스콜라스티시티 딱 하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바로 이렇게 개념을 들어가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여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시작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을 보겠지만 이게 그냥 개념을 보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제라든가 어떤 연습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푼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역으로 개념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클리어한 목표로 다가가는데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스콜라스티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좀 순서를 역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정규 코र्스가 아니잖아요. 뭐 폴리머 피직스 챕터 1, 챕터 2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역학 콘서트니까, 그냥 오늘은 이런 노래 부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콘서트니까 제가 원래 공부하던 방법으로 어떤 기본적인 문제 하나를 딱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거를 빌드업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은 뭔가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뭘 증명하냐면은 dissipated energy라는 게 있어요. 뭔가 에너지가 발산되는 건데, 이 dissipated energy가 리어미터에서 돌아갈 때 당연히 에너지는 per unit volume으로 들어가고, auxiliary shear,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파이 이거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dissipated energy가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뭔가 dissipated energy가 있는데 per unit volume,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GW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loss modulus 또는 loss moduli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재료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 혹은 그 발산하는 에너지가 파이 곱하기 shear strain의 제곱 곱하기 loss modulus로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증명하시오라는 내용인데, 워낙 내용이 지금 생소하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모든 뭐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클 루벤스테인이라고 하시는 듀크 대학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매튜럴 사이언스에 지금 계신 교수님께서 적성하신 Polymer Physics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잘 섞어가지고 제가 그냥 공부하는 내용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치역학 한 방에 끝내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은 생략을 할게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재료에 뭔가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재료를 어떤 땡긴다든가 재료를 막 누른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가 전달하면은 그 재료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마치 스프링 같이, 또는 그 에너지를 디시페이트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계공학과 또는 일반적인 재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난해하거나 어색한 개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쿼사이스테릭, 즉 시간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 모든 재료의 물성치는
뭐 긴 시간에 따지면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고, 물론 뭐 세라믹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대한 그런 변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어색하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뭐 유체역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스트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워낙 익숙한 개념이니까 나오는데,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료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그 에너지를 이제 발산시키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발산하는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스프링은 우리가 익숙한데 댐핑은 조금 덜 익숙하거든요. 이제 뭐 진동학 한 방에 끝내기 뭐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은 그냥 문 같은 거 열어봤을 때 이게 댐퍼 같은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끼익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통 이제 그냥 문이 이렇게 힌지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퉁퉁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를 들면 거의 되게 낡은 뭐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낡은 술집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카우보이들이 짱 하면서 막 노래 나오면서 막 이렇게 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힌지에 문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줬던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 힌지에 달려 있는 뭐 운동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반발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데, 뭐 그건 탄성 에너지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문이 있냐면은 문에 이제 댐퍼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창 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튕겨지는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되게 밀면 쭉 밀려지는 뭐 그런 어떤 기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이라는 에너지로 그 댐퍼가 없는 문을 쳤을 때는 걔가 계속 그 10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아니면 그 뭐 스프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일라스티시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치면은, 그 댐퍼라고 하는 애는 그 안에 있는 유압기기를 통해서 아니면 유체라든가 뭐 기름을 통해서 이게 그 내가 1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밀면서 발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스템에 저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그런 댐핑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진동학 공부하시는 분들, 진동 한방에 제가 다 강의 들었지만 K라고 하는 상수도 있지만 C라고 하는 상수도 있죠. 그래서 그 C라고 하는 댐핑 에너지라고 하는 게 C의 X 닷으로 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도와 비례하는 그런 댐핑 코에피션트와 속도랑 비례해서 힘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속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그런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이 댐핑 관련돼서는 viscosity랑 관련이 있는 거고, viscosity라고 하는 거는 strain per time에 관련된 그런 strain velocity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또는 에너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속도의 개념, 즉 타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게 기획과 사람들한테는 조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저에게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고체역 한 방에 끝내기, 뭐 동력학 한 방에 끝내기, 그다음에 진동 한 방에 끝내기를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런 모든 개념들이 짝짝짝짝 정리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재미있죠.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조금 이게 말을 많이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정규 코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저 좀만 더 얘기를 좀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런 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욕조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평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쵸?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밑에 애들은 이게 이제 딱 벽으로만 이게 여기로는 이렇게 딱 고정이 바닥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그럼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그리고 걷자서 수길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채팅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는 쉬운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내용들을 조금 어렵지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 채널의 정체성과 좀 맞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간단한 공부하실 분들은 조금 그냥 뭐 교양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다, 근데 어려운 공부를 좀 쉽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뭘 배웠냐면은 여기가 이제 h라고 하는 높이를 갖고 있는 어떤 유체가 있고 이 유체를 우리가 위에 딱 평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당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긴 당연히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물론 반발력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기면요. 물론 거의 뭐 물이니까 사실 거의 미미한 차이밖에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겨질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요런 아이가 이렇게 쭉 당겨지면은 이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쭉 당기면은 원래 있었던 아이가 젤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릴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정말 옛날 사람의 과학자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잴 수가 있겠죠. 뭐 물리적으로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델타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굳이 그려주자면은 이게 y 코디네이트고 이게 x 코디네이트니까 이게 x만큼 가는 거니까 요만큼의 이제 변이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딱딱한 그 금속 같은 아이를 이렇게 보통 랩시얼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메탈 블럭을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밀리거든요. 근데 액체도 밀면 밀린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과연 그 고체에서 생기는 그런 이런 현상과 액체에서 생기는 이런 현상을 구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두 개가 엄연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체역학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준 힘을 에어리아로 나눈 건데 그쵸? 이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변이를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제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입실론으로 많이 쓰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 스트레인이 작용되면 이제 시어 스트레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갬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어 x라고 하는 변이만큼 오른쪽으로 밀렸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높이를 기준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고체역학에서 다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시어 스트레인은 보통 이런 각도, 갬마라고 하는 탄젠트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갬마,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좀 드리자면은 뭐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갬마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탄젠트 갬마가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제 델타 x over h가 되는 건데 이게 많이 밀리진 않으니까 고체역학 같은 데서 밀려봤자 살짝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리미트를 취해줘서 이 갬마라고 하는 아이가 거의 이제 제로에 해당하면 탄젠트 갬마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닙니까?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은 0으로 가면 갈수록 1에 수렴하고 사인은 0으로 수렴하면 할수록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갬마로 수렴하니까 결국 탄젠트 갬마도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갬마로 수렴하는데 이게 이제 델타 x over 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즉 솔리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스트레인의 값이 엄청 작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shear strai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거는 보통 이제 솔리드에서 활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체역학 처음 딱 배우면은 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shear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공식 열심히 외우는데 나중에는 어려서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과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용수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10cm를 늘리기 위해서 10N만큼 필요한 용수철도 있겠지만 10cm 늘리기 위해서 막 1000N이 필요한 용수철도 있겠죠. 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결국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만큼의 스트레인을 만들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shear moduluus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elastic modulus, elastic moduli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shear strain, shear stress에 관련된 관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개념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냥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shear modul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그래서 이 솔리드에서 생기는 어떤 이 갬마와 그 다음에 거기서 넣어준 우리가 스트레스와의 관계식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제 shear modulus라고 G값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통 E라고 하는 거는 normal modulus, normal stress와 관련된 이제 modulus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어떤 훅슬러가 뭐였냐면은 G equals to 뭐 이거의 갬마가 되거나 혹은 이제 시그마 equals to G 갬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유체는 내가 준 스트레인에 비례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인에 얼마만큼 빨리 생겼냐, 이 스트레인 레이트에 따라서 이 힘이 작용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렵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살짝만 제가 이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다 치면은, 우리가 이제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shear strain의 시간 미분된 d 감마 dt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strain rate에 따라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리퀴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질 자체가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체를 천천히 그냥 밀어보는 거랑 빨리 미는 거랑 달라요. 근데 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다르니까, 가장 우리 실생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찰흙 같은 거. 찰흙 같은 거 놀다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슬리퍼티라고 얘기하는 약간 그 좀 고무 같은 건데, 이렇게 옛날에 좀 비싼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만져가지고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탱탱볼처럼 놀 수도 있고, 그걸 우리 슬리퍼티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팔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말로 또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은 얘를 이렇게 천천히 쭉 하면서 무슨 젤리랑 엿가락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이걸 빨리 탁 하면 끊어지죠. 아마 엿 같은 것도 그럴 겁니다. 엿도 이렇게 천천히 쫙 하면 늘어나지만 이렇게 탁 하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늘어나는데 빨리 하면 끊어진다? 뭔가 이게 지금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저 유체의 어떤 성질과 결합된 비스콜라스티티의 내용이고, 어쨌든 유체에서는 내가 어떤 주고 있는 그 변이 자체가 그 물질의 어떤 물성치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변이를 얼마만큼 빨리 주고 있느냐, 얼마나 느리게 주고 있느냐 하고 하는 그 레이트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유체에서 정의할 때는 shear viscos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유체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타라고 설명을 했고, 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를 드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셨던 식이겠지만, 이 에타라고 하는 식이 이제 스트레스에다가 shear strain의 관계식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어떤 위에 있는 G equals to sigma over gamma라고 하는 거는 훅슬러에 의해서 나온 elasticity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viscosity랑 관련되는 거는 Newton's law of viscosity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옛날에 뭔가 배웠던 건지 좀 접목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체역학과 유체역학에서 뭔가 viscosity에 대한 개념도 좀 배웠고 elasticity에 대한 개념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 elasticity와 viscosity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다고 치면, 엘라스틱하고 비스커시티의 프로퍼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재료도 우리가 뭔가 볼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였냐면 이제 폴리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리퀴드의 성질도 갖고 있는 그런 재료 중에 가장 일반적인 재료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폴리머라고 하는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재료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솔리드의 성질과 리퀴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즉 비스코일라스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비스코엘라스티시티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고체역학과 유체역학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이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과에서 이미 대부분 2학년 또는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다 배웠기 때문에 4학년 이제 올라가면 사실 이런 심화 과목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이런 과목들이 그렇게 좀 많이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좀 참고해가지고 강의 기획서도 좀 받고 한번 좀 저도 참고해가지고 그런 강의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viscoelasticity라고 하는 거는 viscosity와 elastic이 결합된 용어로서 어떤 재료의 물성치가 어떤 between에 있는 거죠.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사이에 있냐면은 뉴토니안 리퀴드와 그 다음에 후킨 솔리드의 어떤 중간에 있는 무언가의 재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되는 내용은 이 dissipated 에너지가 어떻게 이 G 더블 프라임과 연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G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shear modulus를 설명하면서 viscosity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viscoelastic 성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돼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oscillatory shear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험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oscillatory shear 아니면 rheometer, R-H-E-O-M-E-T, rheometer이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케찹이라든가 마요네즈라든가 이런 거 넣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레이디안의 속도로 돌립니다. 오메가라든가 이런 걸로 돌리면 이 돌리는 것에 따라서 매테리얼이 갖고 있는 실시간의 리스폰스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뭐 피에조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PID 컨트롤 써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기록을 하면은 어떤 애들은 뭐 돌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리스폰스를 주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물처럼 그냥 훅 흘러버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어 그런 어떤 리스폰스를 보는 어떤 실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oscillator라는 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주파수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젤리 같은 애들이면 왔다 갔다 할 때 젤리가 이제 막 말캉 뭐 이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볼 때 그 리스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viscoelasticity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shear modulus와 관련된, 그러니까 shear stress, 그러니까 oscillator shear와 관련된 있는 어떤 실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장치를 뭐 텐션으로도 할 수 있고 밴딩으로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고체역학에서 배웠던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그려가지고 뭐가 이렇게 여기서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유체역학에서 무슨 이제 컬럼에다가 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다음에 쇠구슬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늦게 떨어지는지라 해서 비스커스티를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얘네들은 어떤 주파수를 갖고 어떤 주기성을 갖고 이제 뭔가 주파수? 뭐 주기성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 리스폰스를 읽는다는 측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 베리어블이 들어가게 되는, 조금은 어렵지만 뭐 막상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share modulus에서 어떻게, 또는 viscous에서 어떻게 이제 G 프라임이라든가 G 더블 프라임, 즉 storage modulus라든가 loss modulus가 나오는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니까 좀 헷갈리죠.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무슨 뭐 대학교 강의에서 이렇게 뭔가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제 채널에 제가 편하게 올리는 역학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뚝 주고 그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역으로 찾아나가는 게 저는 좀 더 공부하기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마치 뭔가 탐정놀이 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리어미터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주기성을 갖고 뭔가 어떤 리스폰스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좀 더 어떻게 하냐면,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주기성을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주기성이 이제 사인 함수로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누소에 사인 함수로 뭔가 변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누소이러, 그러니까 사인 함수로,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시누소이러라고 하면 사인 펑션으로 뭔가를 준다는 거고, 뭔가 물질을 내가 이렇게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돌린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변이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시누소이럴 스트레인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빨리 줄 수도 있고 느리게 줄 수도 있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속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 사이클마다 어쨌든 돌아가는 거니까,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frequency라고 얘기하고, 얘는 지금 뭐 이 frequency라고 하는 게 위아래 이런 frequency도 있지만 돌아가는 frequency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oscillator shear과 관련된 거에서 돌아가는 frequency에서 이제 angular frequency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그냥 보면은 뭐 그렇구나, 근데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angular frequency를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메가를 많이 쓰니까, 오메가를 이렇게 쓰면요, 어떤 물질에 내가 어떤 변이를 가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 shear strain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쿼사이 스태틱, 즉 어떤 정해져 있는 변수, 정해져 있는 어떤 컨스턴트 값이 아니라 타임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 값이게 되는 거고, 그 gamma 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보통 사인 펑션이라고 얘기하면은 주기성을 갖고도 있지만 magnitude도 갖고 있죠. 물론 magnitude도 이제 바꿀 수 있겠지만 magnitude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정한 magnitude를 갖고 있는 gamma zero에다가 그것에 따른 사인 펑션의 오메가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다는 얘기죠.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고체역학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조금은 여러분들 좀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이해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 힘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서 그냥 그 본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dissipated energy예요. dissipated energy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shear modulu스랑 되게 관련이 있는 G 더블 프라임 loss modulu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shear dissipated energy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줬을 때 물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 에너지를 잃는다는 건데, 그 어쨌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잃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잃거나 하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뭔가 주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gamma라고 하는 shear strain을 시누소이드라는 펑션으로 오메가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갖고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관여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 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 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하거나 디시페이트 되는 어떤 그런 이 물질에 저장되는 에너지라는 거를 W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let W be the work. 일이라고 하는 거죠. per unit volume. 그 다음에 done in a single cycle. 우리가 싱글 사이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어째 사이클이니까 한 번 사이클 돌 때 내가 물질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는데, 그 물질에 가해주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W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물질이 그 W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만약에 발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발산하는 텀만을 우리가 뽑아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 발산되는 에너지고, 그 발산되는 에너지 텀이 만약에 G 더블 프라임과 관련이 돼 있으면 그게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맞죠? 고체역학에서 뭐라고 해봤냐면은, 이거 뭐 제가 카스티글리아네오 정리 이런 거 이제 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 검색을 해보면 제 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들었던 부분입니다. 고체역학 한 방에 끝내기 설명 다 들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어떤 shear 스트레스와 어떤 shear strain의 관계에서 되어 있고 0부터 스트레스까지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만약에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가정했을 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플라스틱 리전이니까 일라스틱 리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라스틱 리전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일라스틱 리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물질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인 거죠. 근데 우리 용수철도 마찬가지. 우리 용수철이 저장하는 에너지 이러면 뭐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너무 많이 배워가죠. 2분의 1 k x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니까 이거에 대한 에너지는 결국 이 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이게 2분의 1 스트레스의 스트레인 곱해진 값을 우리가 너무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는 이걸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고체역학 한 방에 끝내 설명 많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적분을 하는 거죠. 그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스트레인에 대한 펑션이니까. 왜냐하면은 훅슬러에 의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영스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인의 펑션이잖아요. 컨스턴트 E를 갖고 있는. 물론 뭐 저는 지금 G의 gamma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일라스틱 모듈러스의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럼 요게 어떤 시그마라고 하는 게 입실론에 대한 펑션인데, 그 입실론에 대한 펑션을 D 입실론으로 적분을 하면은,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입실론 프라임까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적분하면은 2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나가고 이거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되는 것처럼 입실론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적분 상수는 0부터 무한대 0부터 입실론 델타까지니까 이게 입실론 델타에다가 제곱을 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그때에 이게 입실론 만약에 이때에 입실론 델타일 때의 스트레스 값이 만약에 스트레스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요거는 항상 컨스턴트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에 이렇게 되어서 요걸 넣어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에 요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델타라고 하는 걸 새로 넣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설명 안 드렸, 요거를 이제 프라임을 뺐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분의 1 델타 이제 시그마 입실론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인 에너지가 했던 걸 되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는 거였죠.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개념을 똑같이 그냥 쉐어 스테이지, 그러니까 쉐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스테이지에다 갖고 오면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디시페이트 에너지 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쉐어 스트레인의 레이트랑 관련된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우리가 솔리드가 아니라 비스콜라시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스커스를 좀 넣어줘서 시간 텀을 설명해 주면은 이 감마 낫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감마를 시간 미분한 꼴이거든요. DDT, 그러니까 시간 미분한 것이고 이걸 넘겨주면은 D 감마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타임 펑션인데 이것도 레이트에 대한 거랑 D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요 아이를 요걸로 대체를 해줘서 요걸로 대신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시간 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요게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처음에는 감마에 대해서 적분이었지만 얘는 t에 대해서 적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t로 적분 변수가 이렇게 바깥 적분 구간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t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뭔가 사이클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메가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w라고 하는 work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이건 먼저 이거부터 쓰다가 가자. 적분관 쓰기 전에 이거는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T라고 하는 거 대신 오메가랑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오메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1초 돌기 위해서 몇 바퀴 도냐 이거죠. 그걸 몇 바퀴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레이디안 각도니까 레이디안 퍼 세크로 보통 이제 오메가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T라고 하는 거는 속 시간인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T라고 하는 거는 속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사이클 per sec 그러니까 세크 per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레이디안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설명해서 주면은 2파이 나누기 오메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2파이라고 하는 라디안과 레이디안 per sec가 되고 이게 지워지면서 세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 대신 우리가 익숙한 오메가라는 단위를 써주면은 여기가 이제 0부터 2파이 나누기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진동화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강의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연관을 한번 조금씩 시켜보도록 합시다. 내가 shear strain이 이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좀 적어볼까요? shear strain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데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쓰려고 하니 지금 뭐가 있냐면은 감마 닷이 있죠. 그럼 감마 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미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념 설명이 조금 이제 덜하고 쫙쫙쫙쫙 설명을 할 건데 감마 닷 t 미분하면은 어쨌든 감마 낫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사인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에 이렇게 되죠. 결국은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라고 치면은
gamma 다시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과 관련된 펑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써볼게요. 비스코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엘라스티시티와 리퀴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스커시티의 어떤 결합인데, 지금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스트레인의 매그니튜드와 오메가로서 shear, oscillated shear strain을 줬을 때, shear strain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으로 줬기 때문에 사인 펑션으로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 미분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코사인 펑션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 물질이 만약에 비스콜레스티시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인 펑션과 코사인 펑션은 토탈리 인디펜던트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즉 사인 함수에서 어느 정도의 페이스 디퍼런스를 갖고 있는 형태로서 스트레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보통 교수님들은 넘어갈 거예요. 저도 되게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100%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솔리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t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솔리드의 훅스러에 따라서 g의 gamma 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에서 gamma t라고 하는 건 gamma not times sin 오메가 t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이게 어떨 때 되는 거냐면은 솔리드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For a perfectly elastic solid, 완전히 일라스틱한 솔리드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훅슬러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넣은 겁니다. 그쵸? 넣어준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말은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자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로딩을 이렇게 줬다는 거지. 이렇게 사인 펑션으로, 이게 뭔가 로딩을 이렇게 막 줬다는 거죠. 이건 t고 이건 감마예요. 감마 또는 스트레스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보기 힘드니까 오른쪽에 두 번째 y축을 좀 넣을게요. 두 번째 y축을 좀 넣고, 여기는 스트레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건 t에 따라서 바뀌는 스트레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내가 주는 스트레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shear not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requency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오메가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perfectly solid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phase change가 전혀 안 일어나고 완전히 그냥 시간이 전혀 이렇게 latency 없이 힘을 주자마자 탄성이니까 바로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솔리드니까 느려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질에다가 힘을 주면 바로 늘어나는 것처럼 변이를 주면 바로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다가 내가 바로 힘을 딱 주면은 얘가 바로 뭔가 힘이 생길 텐데, 그 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질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값이, 내가 좀 그림을 조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 값이 어떤 의미의 어떤 shear not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perfect한 solid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만큼의 사인 펑션을 줬을 때 이걸 그대로 이 g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수랑 맞춰서 페이스 체인지가 없이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perfectly solid가 아니라 만약에 어느 정도 리퀴드라고 하면 뉴토니안 리퀴드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리퀴드라고 하는 거는 비스커시티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 리퀴드라고 하는 거는 이오 비스커시티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인과 shear strain rate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shear strain rate이기 때문에 타임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거가 미분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거가 어느 정도 페이스 체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살짝씩 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뭔가 유체스럽게 파란색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완전히 코사인이면은 이 일라스틱이 전혀 없는 거겠지만 그냥 코사인으로 그냥 그려볼까요? 어차피 완전히면은 코사인이니까 그냥 코사인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사인으로. 왜냐면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인 펑션을 줬을 때 오히려 리퀴드에 대한 리스폰스는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요 내용이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자리가 조금 잠시만요. 저거 이거를 좀 밑에다 적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를 차라리 이렇게 쓴 게 더 낫을 법했네요.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리를 하나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뒤로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 온라인 강의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간에 상관없이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지금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를 칭찬해 주면서 난 역시 똑똑해, 난 이런 걸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강의 경력이 그래도 나름 5년이 가까이 넘었기 때문에,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안 봐도 이게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일부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그냥 넘기십시오. 근데 어쨌든 들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그럼 아는 내용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잡담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걸 다시 봤어요. 그냥 교수님 잡담할 때 저는 그 잡담까지도 좀 유용하면 적기도 했는데, 그냥 정말 쓸데없는 잡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에 있는 거 다시 보면서 그냥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열심히 좀 시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상 페이스 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 gamma라고 하는 페이스 앵글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 뉴토니아는 페이스 앵글이 파이 오버 2가 되는 건데요. 페이스 앵글은 제가 또 좀 이따 설명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토니안 리퀴드가 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제가 이제 perfectly elastic solid라고 얘기했고, 요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느끼시면 좋겠는데,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걸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한번 글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perfectly elastic이면은 이 stress라고 하는 아이가, 이 stress is perfectly, 완벽하게 in phase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in phase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out of phase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자체가 이런 건데요. 저는 학부 때 이런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쓰고 좀 얘기해 볼게요. For a Hookean solid, 이 perfectly elastic한 솔리드를 후키한 솔리드라고, 즉 훅슬러를 만족시키는 솔리드라고 얘기했을 때 스트레인의 in phase, phase가 어쨌든 이 phase라고 하는 거는 요 어떤 이 형상이라고 치면 in phase면은 그거랑 완전 in phase, 그 phase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빨간색이 완벽하게
스트레인이 갖고 있는 이 페이즈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90도만큼 페이즈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사인이었던 애가 코사인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the stress in the 리퀴드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랑 연관이 되어 올 거다. will be related to the strain이 아니라 이제 shear rate와 관련되는 거죠. shear rate. 즉 shear strain rate라는 얘기예요. 뭐랑 관련해서? Newtonian viscosity, Newtonian law와 관련돼서. 이 뉴턴스 law는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viscosity 에타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좀 수정 안 되네. 내가 잘못 그리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스트레스니까 왜 관심 있니? 다시 한번 갖고 오자. 왜 관심 있니? 지금 나는 지금 요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일단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심을 자꾸 줘야 되는데, 이 dissipate 돼 있는 거는 리퀴드랑 관련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shear strain rate랑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이는 에타라고 하는 것과 strain rate의 곱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hear rat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shear에다 미분을 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사인과 관계가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90도만큼 x축으로 이동시키면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뉴토니안 리퀴드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훅슬러에 작용하고 있는 일라스틱 솔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하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비스콜라스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비스콜라스틱 매테리얼의 스트레스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걸 볼 건데요. 좀만 요거를 좀 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설명하면은 more generally, 이거 다 이제 루빈스타인 폴리머 피직스 북에서 나온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linear response라고 하는 거는 훅슬러와 뉴토니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이 viscoelastic material에 해당하는 linear response를 우리가 갖고 올 때는 어떤 스트레스를 항상 갖는데, 그 스트레스는 oscillate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의 오슬레이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오슬레이트 될 거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결국 타임 펑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흐른다는 얘기, 진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same frequency로서 진동하는 스트레스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와 같은 frequency냐면은 내가 가해지고 있는 strain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고, 그렇지만 이게 일라스틱과 비스커시티를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결합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페이스 앵글을 갖게 된다. 즉 얼마만큼 뒤로 좀 조금 페이스 앵글이라는 게 X축으로 조금 이동이 된다. 그 앵글을 우리가 델타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viscoelastic material에서는 same frequency, 즉 shear strain과 applied shear strain, 즉 오메가라는 것과 same frequency를 갖고 있게 되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의 페이스 앵글을 갖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viscoelasticity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elastic solid 얘기했고, 두 번째는 Newtonian liquid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첫 번째는 이렇게 shear strain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ewtonian liquid는 코사인으로 나온다는 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viscoelasticity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값에다가 sin 오메가 t인데 페이스 앵글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로 다뤄지는 viscoelasticity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값을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다가 좀 키워드를 정리해서 보자면, 델타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 앵글이고, 이거는 frequency dependent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빨리 내가 뭔가를 변이를 만들어 줬을 때는 얘가 뭔가 좀 더 고체처럼 행동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스콜레스 성질 중에서 레이트랑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빨리 하면 끊어지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고체처럼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뭔가 프리퀀시를 큰 값을 갖고 있으면 델타 값이 조금 작아져서 사인과 최대한 근접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늘 이게 천천히 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더 리퀴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갈 것을 좀 더 코사인 쪽으로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라고 하는 건 페이스 앵글인데 frequency dependent한 값으로서 0부터 90도 사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값이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는,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스트레스는 항상 시누소이드과 형태가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시누소이드 사인 펑션이든 코사인 펑션 똑같은 거 같아요. 사인 펑션으로 가는데 페이스 앵글이 있으니까 코사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항상 applied strain과 똑같은 frequency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했던 이 스트레인의 개념, 그럼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한 개념, 에너지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훅슬러에 의한 perfectly elastic solid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값, 다음에 Newtonian liquid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값, viscoelastic, finally viscoelastic material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값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어요. 되게 쉽고요. 한 2장 정도 더 있는데 아마 3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거 왜 했냐면 dissipated energy랑 loss modulus, 즉 우리가 loss modulus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뭐 내용이 좋았다면 뭐 많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아직 구독하고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알아야 요 강의가 어려웠구나, 쉬웠구나, 요 강의 컨텐츠가 좋구나, 나쁘구나 하는 걸 제가 스스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지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하는데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댓글이라든가 채팅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dissipated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고, 여기에는 지금 시그마라고 하는 텀과 gamma다 텀이 있기 때문에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viscoelastic material이니까 일단 이걸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시그마 비스콜라스틱 관련된 거에 시그마에 관련된 요걸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amma 다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걸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 즉 세 가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갈 건데요.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가 디스페이의 에너지를 계산할 건데 비스콜레스틱에 있는 에너지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비스콜레스틱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값과 스트레인 레이트를 넣어주면은 뭔가 W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 W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국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또 G 더블 프라임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아직 뭐 G 더블 프라임, 싱글 프라임이 뭔지 모르지만 0부터 2파이 오버 오메가까지 해서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금 관련 없는 혹은 T랑 관련 없는 상수값을 다 바깥으로 빼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고, 근데 기본적인 상수값 실험할 때 보통 이런 거는 아예 우리가 지정해 주거든요. 오메가도 지정해 주고 시어 스트레인도 지정해 주고 시어 스트레인에 따른 어떤 시어 스트레스 값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정해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념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수인데 또 이 산수를 또 미분적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거나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딱 보자마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고 싶냐면 사코코사를 하고 싶죠. 그쵸? 사코 플러스 코사. 이거에다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좀 곱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산수입니다. 수학자라면 장땡인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은 이제 비스콜라스틱의 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되고 요걸 이해하는 게 개념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수인데 산수도 워낙 어려우니까 사인 코사인 먼저 곱할까요? 이게 이제 분배 법칙한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사인 델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코사인 코사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뭐 여기까지 너무 쉽고. 자, 그러면은 적분만 하면 게임이 끝인데 이 적분하는 게 또 물론 뭐 매트랩으로 쓰면 바로 되겠지만 수학적으로도 적분하는 것도 또 어렵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차근차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잘하는 분들은요 칭찬하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그냥 뒤로 넘기십시오. 근데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적분을 못합니다. 공업수학이라든가 대학 수학 때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넘기십시오.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DT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은 그냥 대부분 치환하면 됩니다. 어려운 보통 기계공학과 역학에서 나오는 웬만한 적분은 대부분 이렇게 뭐 P라든가 Q라든가 A라든가 이런 걸 이제 치환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면 이거 치환도 그냥 외우셨던 분들은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겠지만 외우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를 치환하면요 이 DT를 얘랑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분해줘야 되니까 이거에다 이제 시간 미분했으니까 DT 적어주시고 이것도 왼쪽을 미분했으면 오른쪽도 미분해야죠. D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니? 요 DT 근데 앞에 코사인 오메가 t까지 있네.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여기 있네. 그러면 요거만 빼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i가 dp over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요걸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바꿔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직 이거 적분상수는 안 넣고 결국은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p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p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요걸로 바뀌는 거죠. 요걸로 바뀌니까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p 나누기 오메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은 P 나누기 오메가의 dP를 적분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P를 적분하는 걸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일단 일반 적분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메가라고 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냥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P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넣어주는 건데 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거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값인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어차피 다시 바꿔줄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제 바꿔줄 거니까 적분상수가 여기서 뭔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를 할 때 결국은 P라고 하는 게 제곱인데 이게 사인이니까 다시 사인으로 오메가 t의 도메인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원래 적분 구간이었던 0부터 2파의 나누기 오메가를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적분 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인 제곱을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하셔야 되면 2배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요즘 뭐 이런 거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요걸 딱 보는 순간 2배각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하셨어야 되는 건데 안 하셨으면 이번부터 기억하시면 되죠. 사인 제곱을 적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2배각 공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은 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되기 때문에 요게 될 거고요. 그쵸? 요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컨스탄트한 거니까 그냥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전체에다가 요걸 넣고 빼기 0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넣으면은 잠시만 알파를 넣어버렸네. 알파니까 2 오메가 t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어줄 때는 오메가가 지워지고 4파이가 되니까 1이 되는데 1 빼기 1은 0이 되니까 0 빼기 0을 넣어서 0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요게 그냥 적분하기 전에 왜냐면 지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적분하기 전에 요거를 일단 넣어줘야겠네요. 자, 한 번에 이걸 바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은 요거까지만 바로 넣지 않고 이렇게만 적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0이 나서 의미가 없는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여기다 곱해서 요거랑 같이 섞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그게 그대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0으로 한 다음에 없어져서 이것만 보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만 깔끔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이렇게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얘는 코사인 제곱인데 이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2배각 공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 제곱은 보통은 2분의 1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고 그 요거를 그대로 해서 넣어주면은 이배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요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건데 코사인을 적분해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적분 구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값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서 정리를 좀 하는데 제가 좀 자리가 좀 잘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공책에 적으니까 다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적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에 감마에 오메가가 되면서 마이너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아예 그냥 앞에 거를 지워주고 그냥 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피직스라고 하는 게 참 역학이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수학이 항상 어딜 가나 쓰인다는 거.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뭘 하시다 뭐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셔도 이런 기본적인 실력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될 거고요. 요걸 넣어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게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요걸 없애고 그냥 적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냥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주시고, 이거를 어쨌든 적분 구간에 따라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4파이 빼기 1 이렇게 되고, 얘는 이걸 넣어주면은 2파이 2가 지워지면서 오메가 t 잠시만, 오메가 파이가 되겠죠. 사인을 넣으면은 어차피 0이 된다는 게 뻔히 보이긴 하지만, 사인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물론 적분구간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코사인 4파이는 1이니까 얘가 지워지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지웠던 거랑 똑같은 거고, 0 빼기 0이니까 얘도 지워지면서 남는 거는 그냥 요거 하나 남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스트레스 값과 스트레인 값과 오메가 값이 있고, 사인 감마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지워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디스페이트 때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파이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스트레인 곱하기 사인의 델타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근데 요거를 여기까지도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긴 한데,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얘기긴 한데, 결국 원래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했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오실레이터 시얼이 요거 G 더블 프라임이라고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G 더블 프라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고백 투 시어리를 좀 가볼게요. 여태까지는 수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은, 이런 W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런 놈과 요런 놈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적분을 해봤죠. 적분을 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요거를 G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러스 머들러스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티어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이가 이제 비스콜라스틱 매처리얼이니까 요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만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잠깐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viscoelastic material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frequency dependent하고 phase angle이라고 하는 게, 항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sinusoidal strain을 따라가면서 스트레인과 같은 frequency를 갖고 있는 아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 앵글이 델타인데, 이 델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은 이거를 사인에 대한 펑션 플러스 코사인에 대한 펑션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스콜라스틱 매처리얼이라는 거는 솔리드의 성질과 리퀴드 성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랑 코사인 되는 걸 나눠서 이걸 두 개를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솔리드의 성질과 리퀴드 성질을 동시에 그냥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페이스 앵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서 코사인 플러스 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값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스트레인의 값을, 그러니까 내가 어플라이드 하는 스트레인, 내가 이 시스템에 어플라이라는 그 스트레인으로 먼저 뺄 수가 있고, 뭐 흡슬러든 뭐 이건 어쨌든 G라고 하는 것 곱하기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니까, 이 G라고 하는 shear moduli 두 가지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인 펑션에다가 페이스 앵글로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얘는 솔리드의 성질과 리퀴드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힘들게 이거를 뭐 shear strain rate에 따라서 관계되어 있는 modulus, 뭐 viscosity랑 뭐 이거를 뭐 shear modulus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strain rate로 나누지 말고 다 같은 strain이 돼. 그냥 이 개념 자체를 modulus를 두 개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라스틱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G 프라임에 대한 오메가 펑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sin 펑션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를 G 더블 프라임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코사인 펑션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커시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 또 shear strain rate랑 해야 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훅슬러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strain 스트레스의 관계는 어쨌든 G 곱하기 gamma니까 요거를 gamma 곱하기 G로 하되 이 sin 펑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듈러스를 G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사인 펑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G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요 아이를 뭐로 얘기하냐면은 storage models.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재료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학부 때나 대학원 때 이런 걸 많이 안 가르치거든요, 교수님들이. 뭐 아무 제가 안 들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3D 프린팅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electronic skin이라든가 아니면 stretchable battery, 뭐 stretchable device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스토리지 모듈러스랑 러스 모듈러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트리얼 자체가 뭐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비스클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물성치가 뭔가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타임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토리지 모듈러스랑 러스 모듈러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읽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무슨 막 밑에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G 프라임과 G 도 프라임 막 나오고 막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쪼갰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지나요? 얘는 사코코사니까 요거에다가 사코 코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재밌는 형질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얘랑 얘는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얘에서 그냥 바로 사코코사로 나온 거니까, 그쵸? 근데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사인 오메가 t랑 여기 보면 사인 오메가 t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는데 밑에 있는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거고 얘 곱하기 얘는 얘랑 같은 거죠. 요 이해 되시나요? 물론 여기 이거 곱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것만 연결시켜서 보시면 얌마 낫의 G 싱글 프라임의 오메가 도메인에 있는 G 싱글 프라임 equals to 시그마 낫의 코사인 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 싱글 프라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토리지 모듈러스하고 정의한 요 i는 결국적으로는 스트레스에다가 스트레인을 나눈 다음에 이것이 이제 코사인 도메인에 있는 코사인 페이스 앵글에 있는 요 i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코사인 오메가 t에 관련되어 있는 러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i는 G 더블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이거 곱하기 사인인데 얘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사인 도메인에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걸 그냥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이해를 쫙 시켜보면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이 한 가지 어떤 이 스토리가 되는 건데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러스 모듈러스랑 스토리지 모듈러스 또는 스토리지 모듈러스랑 러스 모듈러스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도 하지만 이거를 컴바인을 시켜서 탄 델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요. G 더블 프라임을 분자해 놓고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분모해 놔서 이걸 놔주면요. 어쨌든 시그마 not strain not은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위에 있는 i와 아래 있는 i가 지워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니까 탄젠트의 델타가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탄 델타로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게 디멘션레스 넘버인데 이게 로스 모듈러스랑 스토리지 모듈러스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디 템퍼처라든가 어떤 프리퀀시 리전에서 뭐 픽이 나오고 이것은 뭐 폴리머 같은 경우는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처가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차근차근히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계과 강의만 좀 했었는데 조금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내서 폴리머에 대한 강의를 좀 더 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다루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 안 다루고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넘어서 제가 좀 다 여러분들에게 좀 오픈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학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성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줄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W라고 하는 즉 에너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결국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요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미.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은 사인과 관련된 걸 넣어줘야 되니까 사인 관련된 걸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사인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은 시그마 넛 감마 넛이고 사인 델타인데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은 사인 요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나머지 관련 없는 거 다 왼쪽 넘겨버리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시그마 더 타임스 사인 델타라고 하는 아이는 G 더블 프라임에다가 감마 넛을 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파이 곱하기 감마가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스퀘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원래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dissipated energy라고 하는 게 왜 loss modululus랑 proportional 하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ResearchGate라든가 구글에다가 치면은 왜 loss modulus는 dissipated energy랑 관련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들이 막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해놨는데 이런 리서처들이 해놓은 말이 조금 뭐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개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dissipated energy가 loss modulus랑 완전히 프로포셔널한지를 증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고 되게 어렵습니다. 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정말 많은 문헌들과 논문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뽑아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래는 타임 디펜던트한 얘기들을 잘 안 했고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재료들이 다 perfectly elastic solid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스프링과 어떤 아톰, 어떤 스몰 몰레큘을 이렇게 비드를 잡고 콜스 그레인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그게 perfectly elastic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거를 이제 이런 비스콜라스틱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쉬운 개념적으로 쉬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dissipated energy가 왜 G 더블 프라임과 proportion한지 혹은 그냥 dissipated energy가 파이 곱하기 감마나 스퀘어 G 더블 프라임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기획과에서 배웠던 고체역학과 일체역학을 접목을 시켜봤을 때 고체역학에서는 shear modululus라고 하는 걸로 이 스트레스랑 shear strain에 관련된 elasticity로 나왔다는 것과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이 viscosity eta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와 shear strain rate랑 관련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W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에너지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0부터 2파이 나누기 오메가까지 해서 스트레스 곱하기 time dependent time derivative strain time derivative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각각 elastic solid는 어떻게 phase 앵글이 in phase가 나오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2분의 파이 2파이로 나오는 시리즈로 2분의
파이로 나오는 어떤 페이즈 앵글이 나오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비스콜라스티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요걸 넣어줬을 때 에너지 디시페이션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해했고 사인 델타라고 하는 페이즈 앵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결국 스트레스 모듈러스랑 러스 모듈러스를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i와 요 i를 더해서 결국은 탄 델타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과 더불어 w라고 하는 이 사인 델타와 관련된 펑션을 g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러스 모듈러스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모든 인간에게 유용한 재료는 더 이상 딱딱한 재료는 아닐 겁니다. 정말 관심이 많은 재료들은 이거는 뭐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 같은 거는 고온과 그런 어떤 초고속 어떤 스트레스 필드에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이 디바이스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딱딱한다는 거는 조금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에너지를 잘 업소션도 하면서 딱딱해야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 디시페이트 에너지를 디시페이트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더 매테리얼이 비스콜라스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재료들이 결국은 이러한 폴리머와 같은 비스콜라스틱에 대한 연구로서 연결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에는 뭐 에어스페이스도 어쨌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디바이스, 뭐 아니면은 뭐 에어스페이스 갈 필요도 없이 뭐 하이퍼루프라든가 뭐 초고속 열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해저라든가 이렇게 압력이 막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 디바이스 같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데서는 다 어쨌든 이런 연구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쿼사이스테릭 관련돼 있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을 우리가 봤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정도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폴리머라든가 관련된 스트레쳐블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머신러닝,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폴리머에 대한 연구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theoretical 부분을 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든가 채팅에다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좀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독립적으로 갖춤표 채널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때마다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채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저도 또 힘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더 좋은, 더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로서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비스콜라스티시티 설명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랑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폴리머는 일반적인 재료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과에서 배웠던 재료랑 너무 달라서 엔트로픽 거버닝 하는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준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 시간들도 또 이런 폴리머 피직스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학 콘서트 마치고요. 좀 이따 5분 뒤에 우리가 갖춤표 멘토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갖춤표 멘토링은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갖춤표 회원님 중 한 분이 이제 학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서 좋은 멘토링 영상 잘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